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그 날짜를 한번 미뤄둔 분들이 있습니다. 미뤄놓고도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달력에 적어둔 그날이 다가올수록 아침에 눈을 뜨면 다리부터 살피게 됩니다. 어제보다 덜한가? 더한가? 세수를 하다가도 신발을 신다가도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몇 주를 보내다 오십니다. 오셔서 꺼내는 말은 되게 비슷합니다. 사진을 화면에 띄워놓고 이만큼 터졌으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 하얀 덩어리가 눈에 박혀서 며칠째 지워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사진 앞에서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에 찍힌 건 지나온 세월이고 수술을 할지 말지는 지금 이 몸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수술을 하라 마라 정해드리지 않습니다. 그 결정이 무엇이 정하는지를 허리가 처음 꺾이던 그날부터 순서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당장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몸도 있습니다. 그런 몸에는 다른 말을 드리지 않습니다. 시작은 되게 별것 아닌 동작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다가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허리를 숙이다가 무거운 걸 든 것도 아닌데 그대로 굳어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게 한참 웅크리고 있다가 벽을 짚고 겨우 일어납니다. 며칠 지나면 허리보다 다리가 더 문제가 됩니다. 엉덩이 뒤쪽에서 시작해서 허벅지를 타고 종아리까지 한 줄기로 길게 내려가는 저림이 생깁니다. 날짜를 미뤄두고 오신 그분도 시작이 이랬습니다. 재작년 봄에 화장실에서 비누를 집으려고 숙였다가 그대로 굳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하루 자고 나면 낫겠거니 했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첫째, 허리를 숙일 때 더한가입니다. 세수할 때, 양말을 신을 때. 숙이는 그 순간에 허리에서 다리로 찌릿하게 내려갑니다. 둘째, 앉아 있을 때 더한가입니다. 서서 돌아다닐 때는 그럭저럭 견디는데 의자에 앉아서 30분이 지나면 다리가 저려옵니다. 오래 앉았다가 일어설 때 허리가 한 번에 안 펴집니다. 차를 오래 타고 내리는 날이 제일 곤혹스럽습니다. 셋째, 허리보다 다리가 더 아픈가입니다. 그리고 그 저림이 다리 전체가 아니라 한 줄기를 따라 내려갑니다. 굵은 신경 한 가닥이 눌리면 그 신경이 맡은 길만 저립니다. 그분은 세 가지가 다 맞았습니다. 사진을 띄워보기 전에 이미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진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전부 몸이 한 말입니다. 그 말만으로도 방향은 거의 잡힙니다. 그러면 되묻게 됩니다. 왜 하필 그 순간이었느냐고요. 무거운 걸 든 것도 아니고 비누 하나 짚는 동작이었는데 그게 뭐라고 이렇게 됐느냐고 그분도 그 말부터 하셨습니다. 그날 하루가 만든 일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치약통은 아래쪽만 계속 눌렀으면 남은 치약이 위로 밀려서 올라옵니다. 뼈와 뼈 사이에 끼어있는 디스크가 그렇습니다. 물이 든 주머니라서 눌러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누르면 눌린 만큼 반대쪽으로 밀려나갑니다. 그럼 무엇이 그 한쪽만 몇 해째 눌러왔느냐? 근육입니다. 허리 깊은 곳에서 굳어버린 근육이 뼈를 한쪽으로 당깁니다. 반대쪽은 그만큼 힘이 빠져서 당길 몫을 못 해냅니다. 당기는 쪽과 놓아버린 쪽이 이렇게 오래 어긋나 있으면 기둥은 당기는 쪽으로 조금씩 끌려갑니다. 기둥이 끌려가면 뼈와 뼈 사이가 그쪽만 좁아지겠죠. 좁아진 틈에 낀 디스크는 매일 한쪽에서만 눌립니다. 이게 몇 해에 걸쳐 조금씩 밀립니다. 밀리는 쪽 껍질이 조금씩 얇아지다가 어느 날 허리를 숙이는 그 한 번에 남은 껍질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누를 짚던 그 동작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한 번이었습니다. 그 앞에 몇 해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그 몇 해 동안 허리가 아주 편했던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한참을 굽혔다 펴야 몸이 움직였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했다고요. 사진이 크게 보이던 그 덩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해 동안 한쪽으로 몰린 압력이 남긴 자국입니다. 크기는 지나온 시간의 기록이고요. 지금 다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려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얀 덩어리 하나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픈 거기, 튀어나온 거기, 거기만 보면 낫지 않습니다. 기둥을 기울여온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분도 그 몇 해 사이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처음 맞은 날은 정말 편했다고 했습니다. 며칠은 난간을 붙들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며칠 동안은 달력을 들여다볼 일이 없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몇 주 만에 다리가 다시 저려왔습니다. 두 번째 주사를 맞으러 갔습니다. 이번에 편한 날은 그만큼 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를 맞고부터는 달력에 다음 주사날을 적어놓고 며칠이 남았는지를 세게 됐습니다. 그 무렵부터 궁금했던 게 이거라고 했습니다. 맞으면 분명히 좋아지는데 왜 자꾸 도로 돌아오는지, 이걸
언제까지 맞아도 되는 건지 주사를 탓하게 되는 대목인데 주사는 주사대로 제 몫을 했습니다. 눌려서 성이 난 신경 주변의 염증을 주사가 가라앉힙니다. 붓기가 내리니 통증도 같이 내려갑니다. 밤새 다리가 아파서 한숨도 못 자는 몸이면 그 주사부터 맞고 오시는 게 낫습니다. 잠 못 자는 밤을 그냥 버티게 하는 건 치료가 아니니까요. 다만 몇 해째 굳어서 당기고 있는 근육과 힘이 빠져서 주저앉은 쪽은 그 약이 맡은 몫이 아닙니다. 기둥이 기운 채로 있으면 무게는 계속 그 한쪽으로 몰립니다. 몰린 힘에 신경은 다시 성이 납니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짧았던 건 그래서입니다. 받아온 치료가 틀렸던 게 아닙니다. 기울어진 쪽은 아직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주사를 맞고 편했던 그 며칠 동안에도 사진 속 덩어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플 때도 그 크기였고 난간을 안 붙들고 계단을 내려가던 그날도 그 크기였습니다. 크기가 통증을 정하는 것이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주사를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은 저녁밥이 잘 안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부터 검색이 시작됐죠. 수술한 사람 이야기를 읽다가 안 하고 버틴 사람 이야기를 읽다가 새벽에 화면을 끄고 천장을 봤다고요. 다음날 아침 병원에 전화를 걸어 날짜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한 번 더 미루고 나서 오셨습니다. 그럼 그 날짜는 무엇을 보고 정해야 하는가? 통증의 세기는 이 결정에서 생각보다 쓸모가 없습니다. 밤새울 만큼 아픈데도 아직 여유가 있는 몸이 있고 그럭저럭 참아지는데도 오늘을 넘기면 안 되는 몸이 있습니다. 봐야 하는 건 얼마나 아픈가가 아니라 다리로 가야 할 감각과 힘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입니다.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다 사진이 아니라 몸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화장실입니다.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 자체가 흐릿해지고 모르는 사이에 젖어 있기도 합니다. 신경 다발이 통째로 눌리고 있다는 뜻이라 시간을 다툽니다. 이럴 때 다툴 것은 비수술이냐 수술이냐가 아닙니다. 그날로 큰 병원 응급실을 찾으셔야 합니다. 둘째는 발끝입니다. 저림은 느낌이 둔해지는 것이고 이건 들어 올리려는 발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앉아서 발끝을 위로 들어 올려 보면 한쪽이 덜 올라옵니다. 발을 들어 올리라는 신호가 그 근육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둔해진 감각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진 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셋째는 시간입니다. 석 달 넘게 제대로 치료를 받았는데도 저린 범위가 넓어지고 힘이 더 빠지고 있다면 그때는 수술도 선택지에 올려두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것과 나빠지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나아지지 않을 때는 방법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나빠지고 있을 때는 시간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잡히는 분께는 치료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날로 큰 병원부터 가시는 게 먼저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쓰시게 하면 안 되는 몸이니까요. 비수술 치료를 하는 사람이 이 말을 먼저 하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못하면 나머지 말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분은 이 이야기를 듣더니 그대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앉은 채로 양쪽 발끝을 번갈아 들어보셨죠. 두 발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 밤에 검색에서 붙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터져 나온 것이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밀려 나온 것이 마법처럼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얼마나 언제 줄어들지는 누구도 약속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동안 발끝 힘이 빠지고 있다면 그 기다림은 값이 너무 비쌉니다. 반대쪽도 같이 말씀드려야 공평하겠죠. 크기가 그대로여도 다리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다리가 저린 정도를 정하는 건 옆에 있는 덩어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 신경이 지금 얼마나 세게 눌리고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크기로 터진 사진이 두 장 있습니다. 한 분은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러 옥상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다른 한 분은 그 계단 두어 칸을 오르다 발끝이 걸려 무릎을 찢습니다. 사진 두 장은 서로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앞에 분은 오늘 수술 때 오를 몸이 아니고 뒤에 분은 오늘이라도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터진 크기는 그 사람이 지나온 세월을 말해줍니다. 지금 이 다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다른 데서 확인합니다. 세 가지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사진을 한 장 더 찍는 게 아닙니다. 몸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몸은 손으로 읽습니다. 그분 허리를 눌러보다 손이 멎었습니다.
사진에 크게 나온 쪽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아래 옆구리 깊은 곳이었습니다. 나무 토막처럼 뻣뻣한 것이 걸렸죠. 그런데 그분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여신 쪽도 그분이었습니다. 거기 오래 그랬습니다. 사진에 안 나오니까 말을 안 했을 뿐이죠. 그런 건 말해봐야 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신 겁니다. 사진에 없는 건 말해도 소용없다고 배운 시간이 그만큼 길었던 겁니다. 같은 깊이에서 반대쪽을 눌렀을 때는 손끝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굳은 게 아니라 물러 앉아 있었습니다. 양쪽을 번갈아 눌러보면 이 허리가 몇 회째 어느 쪽으로 끌려왔는지가 손에 그려집니다. 사진 속 그 덩어리가 왜 하필 그 방향으로 밀려 나왔는지도 그제야 설명이 됩니다. 양쪽이 손끝에서 이렇게 다르게 잡히기까지는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 몇 회는 아무리 눌러봐도 손끝에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굳어서 당기고 있는 것과 힘이 빠져 주저앉은 것이 손끝에 따로 느껴지기 시작한 건 한참 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 크게 나온 데가 손에는 조용하고 화면에 아무 표시도 없는 데가 손에 턱 걸리는 일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 확인에서 정해지는 게 또 있습니다.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하는가입니다. 어느 쪽이 굳어서 당기고 있고 어느 쪽이 힘을 놓았는지가 손에 잡히면 그날 치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같이 정해집니다. 손으로 찾아낸 그곳에 굳어서 붙들던 근육은 호두약침으로 풀어주고 힘 빠져서 주저앉은 쪽은 태반약침으로 다시 살립니다. 둘을 한 번 해요. 한쪽만 건드리면 또 기우니까요. 기울이던 힘이 덜어지면 한쪽에만 실리던 무게가 조금씩 고르게 나뉩니다. 다시 찍은 사진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 덩어리는 대개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한쪽으로 몰리던 압력이 덜어지고 그 압력을 버티는 힘이 생기면 눌리던 신경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는 재지도 못하는 차이인데 다리는 그 차이를 압니다. 그래서 확인도 사진이 아니라 몸으로 합니다. 차에서 내릴 때 허리가 한 번에 펴지는지, 종아리까지 내려오던 저림이 무릎 위로 올라왔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바뀝니다. 운동은 그 다음입니다. 몸이 기울어져 있는 채로 하는 동작은 이미 무게가 몰린 쪽을 하루에 몇 번씩 더 누릅니다. 기울기를 먼저 덜고 나서 하면 그때부터는 그 동작이 몸을 세워두는 쪽으로 갑니다.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이 실제로 손상되고 있을 때는 시간을 버는 것보다 눌린 것을 걷어내는 쪽이 맞습니다. 그 몫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판단을 사진 속 크기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미뤄둔 그 몇 주는 아무것도 안 한 시간이 아닙니다. 몸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아직 어디서도 확인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동안 허리 사진은 여러 번 찍혔습니다. 사진은 지나온 세월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다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못하게 됐는지는 몸이 말합니다. 그 말은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받습니다. 그 말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받아보고 나면 날짜를 앞당기든 뒤로 미루든 그 결정이 달라집니다. 겁에 밀려 정하는 게 아니라 알고 정하는 게 되니까요. 그 확인이 먼저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다리부터 살피지 않는 아침은 거기서부터 열립니다. 통증에 빼앗긴 나의 일상을 되찾아드립니다.